저 운동장이 사막 같지 않아? 오, 사막 좀 여행해봤다고 이제 비유까지. 훌륭해. 어제 뉴스에 사막화가 심해져서 땅이 척박해지고 아무런 생물이 살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왠지 또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 세계 생태계 여행을 다닌 보람이 있는걸. 근데 사막에도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더니 좀 더 알아봐야겠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도울 건 없는지. 그래서 내가 왔지. 엄마야, 깜짝이야. 금구리, 너 우리 데리러 왔구나? 당연하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부터 나와 함께 사막 바이옴으로 가서 사막에 살고 있는 동식물도 만나고 현재 사막이 처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자. 좋아, 어서 출발하자. 그럼 다 같이 출발. 우와, 선인장이 엄청 많네. 선인장은 뾰족뾰족하게 생겼어. 거기엔 다 깊은 뜻이 있지. 사막에 사는 식물은 물을 절약하고 저장하도록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져도 큰 손상을 받지 않아.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기온이 내려간 밤에만 기공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낮에 광합성에 사용할 때까지 저장해둔다고 해. 선인장을 포함한 사막의 많은 식물은 두툼한 줄기 속에 물을 저장해. 그리고 뿌리가 땅속 깊은 지하수에 닿도록 긴 뿌리를 가지고 있지. 뿌리가 지표 바로 아래에 넓게 뻗어 있어 여기에 닿는 모든 이슬을 모으고 비가 오면 최대한 빨리 물을 흡수하는 식물들도 있어. 사막에 반복되는 가열과 냉각으로 암석이 작은 알갱이로 부스러지고 모래는 무척 뜨거워. 그래서 도마뱀은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 발을 번갈아 들며 다니고 곤충은 긴 다리로 몸을 들어 올려 이동하곤 하지. 사막 도마뱀은 발에 뻣뻣한 털이나 딱딱한 패드 또는 갈퀴가 있어 움직이는 모래 위를 쉽게 걸으며 굴도 쉽게 팔 수 있어. 이렇게 동식물이 사막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바로 물을 잃지 않는 거야. 사막 전갈이나 거미, 곤충은 딱딱한 외피로 수분을 보호하고 파충류는 비늘을 통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사막의 밤과 낮의 기온 차이로 이슬이 만들어지는데 개미 같은 작은 곤충에게는 이슬이 물 공급원이 되며 새벽에 먹이를 먹는 큰 동물은 식물을 먹을 때 이슬을 함께 마심으로써 수분을 공급받아. 낙타, 큰 영양, 캥거루, 타조와 같은 큰 포유류와 조류는 항상 물을 찾아다니지. 사막에도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 식물은 물을 비축해. 씨앗으로만 생명을 이어오던 식물은 비를 통해 싹을 틔우고 며칠 만에 꽃을 피워 씨앗을 만들어 다음 가뭄에 또 대비하지. 우와, 신기하다. 다들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소노라 사막은 캘리포니아 남동부, 애리조나 남서부,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캘리포니아만의 섬으로 소노라주 서부 등 미국의 서부로부터 멕시코 국경에 걸쳐 있는 뜨겁고 건조한 지역을 말해. 이 사막은 한 계절에 쌍봉형 강우 패턴을 띠는데 우기에도 대부분의 날은 화창해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소노라 사막에는 2,000여 종 이상의 식물, 60종 이상의 포유류, 120종 이상의 양서 파충류, 그리고 350종 이상의 벌들이 살고 있지. 모하비 사막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남동부를 중심으로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에 걸쳐 있는 고지대 사막이야. 연평균 강수량은 250mm 이하로 주로 겨울에 비가 오지. 이 사막의 식생은 대부분 낮은 관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가지 생활형을 갖는 많은 층이 분포하지만
다육식물이나 교목성 식물은 거의 없어. 이 지역의 대표 식물로 조슈아 나무가 분포하고 해발 900m 이상의 광대한 산림지에는 나무 모양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사막에 가장 잘 적응한 식물로 바로 선인장을 꼽을 수 있어. 선인장은 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잎이 없어졌으며 줄기나 가지를 통해 광합성을 해. 이 줄기는 최대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 부푼 모양을 하고 있으며 겉껍질은 두껍고 매끄러워 물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이러한 적응력으로 선인장은 오랜 가뭄에도 살 수 있지. 대부분의 선인장은 실 모양의 뿌리가 토양 표면 근처에 넓게 퍼져 있어서 가뭄 중간에 비가 내리면 최대한 물을 흡수해. 또 선인장에도 꽃이 피기도 하는데 선인장의 꽃은 대부분 화려하지만 피어있는 시간은 매우 짧아. 선인장과 함께 사막에 적응한 식물로는 알로에가 있어. 잎은 뿌리와 줄기에 달리며 어긋나고 반원기둥 모양이야. 잎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가시가 있고 밑부분은 넓어서 줄기를 감싸며 로제트 모양으로 퍼져 있지. 알로에도 꽃이 피는데 꽃은 여름에 귤색으로 피고 총상 꽃차례를 이루며 밑을 향해 달려. 이 나무는 모하비 사막에서 본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자연이 똑똑한걸. 맞아. 이 나무는 조슈아 나무라고 해. 조슈아 나무는 사막의 생태계에서 동물에게 먹이와 안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로서 서부의 인디언들은 조슈아 트리의 거의 전부를 활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나무의 열매뿐 아니라 씨앗과 꽃까지 먹었고 나뭇잎은 신발로, 뿌리로는 바구니를 만들고 옷감을 염색했지. 뿐만 아니라 서부 정착민들은 조슈아 트리를 땔감과 울타리로 이용했어. 하지만 조슈아 나무는 1년에 1인치밖에 자라지 않는 데 반해 너무 빈번하게 나무를 사용하다 보니 1990년 초반에는 대부분이 벌목되기도 했어. 마지막으로 리톱스에 대해 설명해 줄게. 리톱스는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다육식물로 주로 남아프리카와 남서아프리카에서 발견되고 있어. 극도로 건조한 지대에 사는데 주로 편마음의 바위 틈이나 자갈에 묻혀 살고 있지. 극도의 건조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톱스는 비가 오는 날에 충분한 수분을 저장해두거나 주변의 바위나 자갈 돌멩이에 맺힌 물방울을 먹고 살아가는 거지. 또한 몸의 절반을 땅속 깊이 묻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 자갈과 비슷하게 생겨서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잎 색깔을 다양하게 바꾼다고 해. 이러한 보호색으로 리톱스는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잎은 한 쌍이고 밑부분이 붙어서 거꾸로 선 원뿔 모양이야. 꽃은 가을에 잎 틈에서 봉오리가 나와 피는데 한 개체에 한 개씩 꽃이 핀다고 해. 꽃은 주로 흰색과 노란색이지만 간혹 빨간색의 꽃도 피어나지. 이렇게 특이한 생김새와 신비로운 형태로 다육식물계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어. 지금부터는 사막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 알려줄게. 사막의 대표적인 동물에는 낙타가 있어. 낙타는 몸집은 크지만 먹이와 물을 찾아 사막을 떠돌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어. 등에 난 텁수룩한 털은 햇빛을 막아주고 몸의 다른 부분에는 털이 거의 없어
열을 빠르게 방출시킬 수 있지. 낙타는 체온이 변하는 범위가 넓고 물을 아끼기 위해 체온이 40도씨가 되기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 낙타는 등에 난 혹에 45kg까지 지방을 저장하여 혹에서 약 49리터의 물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 하지만 낙타의 혹도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줄어들어. 그러나 물을 찾으면 10분 동안 9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곧 정상 모습으로 돌아오지. 으이, 징그러. 저게 뭐야? 털도 없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하하, 놀라지 마.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물로 낙타와 함께 지금 보는 벌거숭이 두더지가 있어. 벌거숭이 두더지는 커다란 이빨로 모래 속에 굴을 뚫으며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으며 생활하는데 굴 속에서 생활하여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 이번에는 귀여운 사막여우를 소개시켜줄게. 사막여우는 약 15cm나 되는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어. 사막여우가 귀가 큰 이유는 바로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지. 즉, 큰 귀가 몸의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 뿐만 아니라 사막여우의 큰 귀는 모래 위를 지나가는 곤충이나 작은 동물의 발자국 소리까지 쉽게 들을 수 있어서 먹이를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그리고 귀 안쪽에는 털이 많이 나 있어서 모래나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 이번에는 검은꼬리 프레리독에 대해 알려줄게. 북미의 텍사스주부터 캐나다 지역에 걸쳐 살고 있으며 건조하고 풀이 많은 초원에 살며 초식성으로 주로 풀을 먹어. 대부분 낮에 활동하며 먹이를 구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무리를 지어 행동하지. 땅속에 굴을 파서 생활하는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수컷 한 마리에 암컷 4~5마리, 그리고 새끼들이 모여 한 무리를 이루는데 무리가 여러 개 모여 거대한 굴 속 조직을 만들며 각 무리마다 고유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어. 우는 소리가 개와 비슷하여 도그라고 하며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지. 이어서 목도리 도마뱀에 대해 알려줄게. 이 도마뱀은 평균 길이는 85cm로 비교적 큰 도마뱀으로 긴 다리와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주변색과 비슷한 위장색을 띠고 있어 나무에서는 찾기 힘들고 비가 온 후나 먹이를 찾으러 땅으로 내려왔을 때 관찰이 가능하지. 우기에는 활동성이 높고 건기에는 활동성이 낮아. 위협을 받았을 때 목에 달린 주름 같은 비늘막, 즉 목도리 장식을 갑자기 펼치는 행동을 취해. 이때 입을 크게 벌리고 앞으로 달려드는 동작도 함께 취해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지. 오, 이 녀석 대단한데? 자기가 화났다고 지금 위협을 가한단 말이지? 그럼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 목도리 도마뱀에게는 5가지 방어 수칙이 있어. 방어 수칙? 첫 번째, 위험을 감지하면 위장색을 사용해 움직이지 않는 막대기처럼 보이게 하지. 두 번째, 위협을 느끼면 입을 크게 벌리고 목주름을 펼쳐. 세 번째, 그 상태로 상대를 향해 위협적으로 뛰어올라. 네 번째, 그래도 안 되면 꼬리를 바닥에 반복적으로 쳐대지.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5번째로 뒷다리로 뛰어 가장 가까운 나무로 도망치고 여의치 않으면 이빨로 꽉 물기도 해. 머리에 큰 모자를 쓴 예멘 가면 카멜레온에 대해서도 알려줄게. 머리 위에 높이 솟은 투구는 아라비아에서 사는 카멜레온의 특징이며 이를 보고 쉽게 구분할 수 있기도 하지.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매우 습한 바닷가 저지대, 산기슭, 고원에서 서식하며 투구와 앞으로 접힌 후두부의 피막이 아침 이슬을 모아서 입으로 흘러보낸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해. 또한 투구에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서 체온을 식히는 것도 가능한데 이것은 뜨거운 기후에서 사는 동물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능 중 하나지.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카멜레온이 옆에서 눌린 모양의 폭이 좁은 몸통을 하고 있지만 이 종은 유난히 더 두드러져서 거의 커다란 나뭇잎 모양을 하고 있어. 그리고 몸 색깔은 다채로운데 등 쪽에는 넓은 노란색과 초록색 줄무늬가 있고 배 쪽에는 청록색과 노란색 줄무늬가 있어 화려함을 뽐내지. 마지막으로 서부 다이아몬드 방울뱀에 대해 알려줄게. 이 뱀은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하는 몸으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해. 왜 방울뱀이냐고? 그 이유는 위험을 느끼면 꼬리 부분을 흔들어 방울소리 같은 경계음을 낸다는 것에서 유래되었지.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선인장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우와, 사막이다. 그렇지, 사막처럼 보이지. 그런데 여기는 원래 사막이 아니었어. 사막이 아니었다고? 사막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풀들이 자라던 땅이었는데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사막화란 기후변화와 인간활동 등으로 인하여 건조, 반건조 지역이나 건조한 저습 지역의 토양이 침식되거나 산림이 황폐화되는 등 사막 환경이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말해. 사막화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연적 원인에는 가뭄과 건조화 현상이 있어. 건조화 현상이란 지표의 염류들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 표면의 수정 형태의 층을 이루게 되고 이는 태양열의 반사율을 더 크게 해서 지역을 고기압지대로 만들어. 이 현상이 지속되면 땅이 건조해지는데 이것을 건조화 현상이라고 하지. 하지만 진짜 사막화의 주 원인은 바로 인위적 원인이야. 먼저 스텝 기후에서 가축을 대량으로 방복하는 것이 사막화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어. 사막의 주변 지역은 대부분 크지 않은 풀과 모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기후 지역에서의 다량 가축 재배는 풀이 자랄 틈이 없이 먹이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풀이 점점 말라가는 거지. 둘째, 과도한 산림 벌목은 지구온난화를 재촉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막화의 진행을 더 빠르게 해. 마지막으로 관계수로 설치와 개간은 사막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사막화의 결과 황사와 산소 감소에 의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가 촉진되었어. 또 토지 부족에 의해 식량이 부족해지고 물 부족에 의해 갈등이 일어나며 토양에 소금기가 집적하는 토양 염류화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해. 이외에도 농경지의 생산량이 떨어지고 토착식물이 멸종되기도 하지. 안타깝게도 세계의 사막이 확대되어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특히 서아프리카의 경우 지하수도 말라붙었고 풀은 마치 태워버린 것 같이 말랐으며 많은 수의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해. 사막화 현상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사헬지대가 있어. 사헬지대는 원래 사하라 사막과 열대지역 사이의 초원지대로 유목민족들이 유목을 하거나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비옥한 땅이었다고 해. 하지만 지구온난화 현상과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 지금은 황폐한 사막이 되었다고 해. 우리 친구들 궁금한 게 있다고요? 앞에서 사막 바이옴이 사막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학습했을 텐데요. 사막 바이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막 방지의 날을 기념하고 환경 보호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불 끄기, 물 절약하기, 냉장고 문 꼭 닫기, 콘센트 뽑기 등도 사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나무와 꽃을 심는 것도 사막 바이옴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때요? 궁금한 점이 조금 풀렸나요? 우리 친구들의 작은 노력이 사막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그러면 안녕!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화면 중간에 네모 박스로 옮겨주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2번이고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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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사막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 정말 아무런 생물이 살지 못하는 땅은 황폐해서 무섭기까지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물도 절약하고 전기도 아껴 써야 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지키는 습관은 정말 중요해. 여행을 하면 할수록 정말 더 그런 것 같다는 걸 느껴. 우리의 행동 하나가 자연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점점 알게 돼. 이렇게 생태계 보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너희를 보니 내가 다 뿌듯한걸. 사막의 여행은 여기까지지만 다른 여행을 통해서도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어. 고마웠어, 금구리. 아니야,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불러줘.